안녕하세요. 욜로 논문 리뷰 발표를 맡은 이두진입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파트 1에서는 간략한 욜로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2016년 발표된 욜로는 이전의 DPM, RCNN과는 다르게 리얼타임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유니파이드 모델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Faster RCNN 모델보다는 MAP 측면에서는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속도 측면에서는 욜로가 RCNN, DPM보다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P는 Mean Average Precision의 준말로 결과 중에 평균적으로 옳게 검출한 비율을 뜻합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영상에서 오브젝트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욜로의 성능이 다른 모델보다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DPM, RCNN에 비해 최소 1000배 이상 빠른 욜로는 디텍션을 단순히 리그레션 문제와 같이 풀어내기에 가능했습니다. 바운딩 박스의 크기, 위치,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제 박스와 하나의 그리드당 랜덤으로 생성된 바운딩 박스와 겹칠 확률인 컨피던스 스코어를 문제들의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 넣어 유니파이드 된 형태로 변환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높은 속도와 평균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욜로는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많은 버전들이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V7까지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V3까지가 욜로의 원작자인 조셉 레드몬이 다크넷이라는 독자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것이고 그 이유는 다른 제작자에 의해 욜로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욜로를 이용한 실습을 다루기 전에 욜로 버전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욜로의 버전들을 살펴보기 전에 백본, 넥, 헤드라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최신의 디텍터는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조가 나눠지며 백본은 인풋 이미지를 피처 맵으로 변형하는 부분입니다. 즉, CNN 의 아키텍처의 뉴럴 네트워크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인풋 이미지가 피처 맵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미지넷의 이미지 데이터들을 통해 피처 맵을 아웃풋하는 레스넷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넥은 헤드와 백본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며 피처 맵을 다시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헤드는 백본에서 아웃풋으로 추출된 피처 맵의 로케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헤드는 크게 덴스 프리딕션과 스팔스 프리딕션으로 나누어지며 욜로는 덴스 프리딕션만으로 디텍션하는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욜로 V2는 기존의 욜로에서 배치 노멀리제이션, 고해상도, 앵커박스 측면에서 개선을 이뤄냈고 욜로 V3는 기존의 모델에 다크넷 53의 백본을 설계하여 사용해서 더 작은 오브젝트에 좋은 성능을 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욜로 V4는 조셉 레드몬이 아닌 알렉세이 보크코브스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기존의 모델에 비해 백오브리스비스라는 것을 도입하여 인퍼런스 시간이 들지 않으면서 더 높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 학습시키는 방법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렐루를 사용하지 않고 미시라고 하는 활성함 상수를 이용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미시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욜로 V5는 욜로 버전 중 최초로 논문을 동반하지 않는 모델이며 글렌 조처라는 사람에게서 제작되었습니다. 욜로 V3를 파이토치로 구현하며 아키텍처도 조금씩 고쳐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다크넷이라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벗어나 파이토치로 구현하여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욜로 V6는 2022년 4월에 제작되어 나온 버전의 욜로이며 중국 기업 메이시언 테크니컬 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욜로 V6는 에피션트 랩 백본이라는 백본을 도입하고
하드웨어를 설계하여 욜로 100번과 넥을 반복합니다. 욜로 V7은 2022년 7월에 제작되어 나온 제일 최신 버전의 욜로입니다. 욜로 V4를 개발한 저자들이 참여하여 제작하였으며 저자는 레이어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의 양과 레이어를 지나며 역전파를 하는 데 걸리는 거리를 계산하는데 그로 인해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중 가장 최신 버전의 욜로인 욜로 V7을 모델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데이터에 적용하여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습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코라는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호코는 Common Object in Context의 준말로 매년 다른 데이터셋으로 전 세계의 여러 대학, 기업이 참가하는 대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등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모든 버전의 욜로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을 이것으로 이용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였습니다. 욜로 V7을 이용해 실습할 때에는 욜로 V7의 저자 깃허브와 로버플로어에 나와있는 코드를 이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버전의 욜로는 깃허브를 통해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링크를 이용하여 git 클론을 실행하여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욜로 V7 레포지토리를 다운로드하고 리퀄먼트를 설치하는 코드입니다. 로버플로어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디텍트해주고 수면 아래에 있는지 수면 위에 있는지 수영모의 색깔은 무엇인지 등등을 표현해주는 스위머 데이터셋을 다음의 1번 코드를 통해 인스톨해 주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구글 드라이브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한데 이것은 로버플로어에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할 때 개인에게 각각 주어집니다. 2번은 트레인 데이터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다음 중 1번은 욜로 V7의 모델 소스 코드가 저장된 PT 파일을 다운받는 코드입니다. 또한 이번 코드를 통해 본격적인 학습을 하기 전에 콜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많지 않아 저장된 메모리를 지워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1번 코드를 통해 모델을 학습시켰는데 git 클론을 통해 받은 train.py 파일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이때 배치 사이즈의 디폴트 값이 16이었지만 콜앱의 메모리 사이즈를 넘기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줄이는 대신 학습 시간을 늘렸습니다. 2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5번의 에폭을 진행하면서 총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2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로 MAP는 0.573으로 나왔습니다. 1번 코드를 통해 마지막 에폭의 웨이트 값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2번의 코드를 통해 글로브와 ipython.displa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3번과 같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욜로 모델의 간략한 소개, 다양한 버전의 욜로들, 깃허브와 로버플로어를 통한 욜로 V7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